자, 안녕하십니까. 기계재료 이번 시간에는 2편의 철강 재료 중에서 자, 4장 탄소강의 열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열처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열처리의 개요를 보면 우리가 이제 금속 재료로 만들어진 부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강도나 경도, 인성 등의 기계적 성질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속 자체의 강도나 경도나 인성이 우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강도, 인성, 경도를 우리가 부여하기 위해서 열처리라는 작업을 해서 우리가 더 높은 어떠한 기계적 성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재가 강도가 너무 높게 되면, 너무 강하게 되면 우리가 가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재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처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공하기 쉽게 조직을 연하게 이렇게 절삭성을 좋게 만들어 줘서 우리가 가공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소성 가공이나 용접 등을 하다 보면 재료 내부에 잔류 응력이라는 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잔류 응력이 나중에 이제 균열을 발생시켜서 재료가 파괴되는 그런 원인이 되게 되는데, 자, 이러한 소성 가공이나 용접 등에 의해서 재료 내부에 발생되어 있는 잔류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 처리를 통해서 이러한 내부 응력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공정에서 최종 단계로 우리가 제품을 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떠한 제품의 형상이나 이런 걸 다 만들었는데, 내가 그 재료가 필요로 하는 필요로 하는 내 마모성이나 내 충격성, 그러니까 마모에 잘 견디고 충격에 잘 견디는 성질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내구성, 그 다음에 유연성 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경우에 이러한 성질들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 처리를 통해 가지고 사용 목적에 적합한 어떠한 성질로 개선하는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떠한 금속의 강도나 경도, 인성 등의 기계적 성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강도가 너무 강해서 가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도를 좀 더 낮추어서 우리가 가공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도 열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소성 가공이나 용접 등에 의해서 재료 내부에 잔류력이 발생되었을 때 이러한 잔류력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열 처리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품은 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내 마모성이나 내 충격성, 그 다음에 내구성, 유연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열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열 처리를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열 처리 과정이 나와 있는데, 자, 세로축이 우리가 이제 온도를 나타내고 있고, 자,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처리 과정은 우리가 자, 세 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가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1번은 우리가 이 금속을 우리가 가열했다가 우리가 원하는 온도까지 이렇게 가열을 한 후에 그 온도에서 우리가 일정 시간을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는 유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가열하는 시간,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온도에서 일정 시간을 유지하는 시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조직이 이제 생성되면 이제 이걸 냉각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자, 가열과 냉각에서 우리가 필요한 온도까지 가열을 해주고 나서 그 온도에서 일정 시간을 유지시킨 다음에 냉각을 시켜주는 이러한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자, 여기에서 여기 유지하는 시간이 왜 필요하냐? 자, 이러한 유지하기 어떠한 온도에서 이렇게 일정 시간을 유지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조직의 변화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자, 일정한 온도에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그 온도를 유지시키게 되면 우리가 산화나 탈탄이 일어나거나
조직이 나중에 결정립이 커지는 조대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대화되면 조직이 약해지기 때문에 너무 길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온도를 유지시키는 시간이 너무 짧게 되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떠한 열 처리 목적을 우리가 완성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 처리 목적이 미달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는 우리가 냉각 시간인데, 냉각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냉각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냉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냉각시키는 경우도 우리가 자, 공기 중에서 하느냐, 아니면 노 안에서 냉각시키느냐, 아니면 물로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냉각시키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각각에 따라서 우리가 성질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자,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냉각 방법에는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연속 냉각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한 번 냉각해서 이걸 일정 시간 다시 유지시킨 다음에 다시 냉각하는 자, 연속 냉각과 항온 냉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냉각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 온도까지 가열해서 우리가 한 번에 연속적으로 냉각하는 방법이고, 자, 항온 냉각은 자, 한번 냉각한 다음에 일정 온도를 유지한 후에 다시 냉각하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항온 냉각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열 처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열 처리를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림, 그 다음에 담금질, 그 다음에 뜨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자, 풀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3 변태점 이상까지 이렇게 가열을 해서 자, 일정 시간을 유지한 다음에 이렇게 선행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자, 불림이라고 하는 거는 A3 변태점까지 가열해서 일정 시간 유지한 다음에 우리가 공기 중에서 냉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담금질이라고 하는 거는 A3 변태점까지 가열했다가 우리가 자, 급냉을 시키는 이러한 방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림, 불림, 담금질. 그 다음에 뜨임은 우리가 이제 담금질하고 나서 이렇게 생성된 조직이 너무 치성이나 이런 걸 많이 갖게 되면 일정한 온도로 가열해서 이걸 냉각시키는 이러한 네 개의 우리가 열처리 방법이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열처리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계단 열처리,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네 개 우리가 열처리를 우리가 계단 열처리식이라고 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항온 열처리나 연속 냉각 열처리, 표면 경화 열처리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 처리하는 방법에는 A3 변태점 이상까지 가열한 후에 우리가 이제 냉각을 시킬 때 물에서 냉각시키느냐, 기름에서 냉각시키느냐, 아니면 공기 중에 냉각시키느냐, 아니면 노 안에 그냥 놔둬서 천천히 냉각시키느냐, 이렇게 냉각 방식들이 다르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담금질 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이 있는데, 자, 열처리 소재를 액중에 가라앉게 하지 말 것. 자, 그 다음에 소재를 냉각액 중에 급격히 흔들 것. 그 다음에 소재를 대칭되는 축 방향으로 냉각액에 넣을 것. 그 다음에 스핀들과 같은 중공,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어있는 제품이죠. 중공물은 구멍을 막고 냉각액에 넣을 것.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복잡한 형상, 두꺼운 E형 단면의 소재는 최대 단면 부분이 먼저 냉각에 닿도록 할 것. 이러한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자, 이러한 주의사항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 처리할 때 설비 중에서 먼저 가열로에 대해서 알아보면, 가열로의 구비 조건은 우리가 온도 조절이 용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노내의 온도 분포가 균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넣었을 때도 우리가 모든 제품이 균일하게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거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고, 자, 간접 가열에 의한 산화나 탈탄 작용이 없어야 된다. 자, 이러한 구비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영론데, 자, 열처리 중에 공기 중에 산소와 재료 표면이 접촉으로 인해서 산화나 탈탄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각종 염을 용융하여 가열하는 열처리노를 우리가 염영로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염영로의 특징은 뭐냐? 가열로의 산화와 탈탄 등을 방지하고, 자, 전극의 간극 조절로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균일하게 가열되어 변형이나 균열의 가능성이 적다. 그 다음에 대류 및 복사에 의한 가열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빨리 가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예 설비비가 적게 들고 국부 가열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자, 염용료의 여기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열 처리를 위해서는 냉각 장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온도계, 그러니까 고온에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전기 저항을 이용하는 온도계라든가 아니면 열전대를 이용한 뭐 온도계 등, 아무튼 자, 온도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열 처리 공장이 필요하다. 자, 열 처리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이제 고체 금속의 열에 의한 여러 가지 성질 변화를 공업적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우리가 자, 원자의 구조나 원자의 배열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강 재료를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자, 철강 재료의 분류 방법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철강 재료의 성질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원소가 우리가 원래 이제 철강의 5원소가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이 5가지 원소를 우리가 철강의 5원소라 그랬는데, 이 5원소 중에 철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원소가 우리가 탄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강을 분류할 때 탄소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탄소 함량이 0.02% 이하인 우리가 철을 순철이라고 하고, 자, 0.02에서 2.1% 사이에 있는 이 철을 우리가 강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강은 우리가 다시 탄소 함량이 0.78 또는 0.8%인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공석강이 있죠. 공석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공석강을 우리가 탄소 함량이 0.8% 이하인 구간에서를 우리가 아공석강, 그 다음에 0.8% 이상이면서 2.1% 사이에 있는 우리가 공석강을 과공석강이라고 분류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철은 탄소 함량이 2.1%에서 6.67% 사이에 있는 우리가 철을 주철이라고 하는데, 주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공정주철, 그 다음에 공정주철, 과공정주철 이렇게 자, 4.3% 탄소 함량이 4.3%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2.12에서 4.3% 사이에 있는 주철을 아공정주철, 그 다음에 4.3에서 6.67%까지에 있는 우리가 주철을 과공정주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탄소강의 열처리에서 제일 먼저 이제 풀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풀림은 우리가 뭐 한자식 표현으로는 자, 소둔이라고 합니다. 자, 어닐링, 소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풀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떻게 풀림을 하느냐? 자, 우리가 탄소광을 보시면 0.8%인 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자, 여기 A3 변태점, 자, 여기
8.3%에서 좌측에 있는 여기가 우리가 아공석강이라 그랬죠. 아공석강 구간에서는 A3 변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A3 변태점보다 30에서 50도 위에 있는 요 온도로 우리가 온도까지 가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0.8% 이상인 이 지점에서는 우리가 여기 A1 변태점, 자, A1 변태점보다 30에서 50도 정도 높게, 그러니까 자, 아공석강 구간에서는 A3 변태점, 그 다음에 과공석강 구간에서는 A1 변태점보다 약 30에서 50도 정도 더 높게 이렇게 가해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더 높게 가해를 하고 나서 자, 풀림은 이렇게 가해를 한 다음에 논행에서 이렇게 노 안에서 천천히 이렇게 냉각을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펄라이트 조직을 우리가 가열해 가지고 이제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정 시간을 유지해 주고 나서 우리가 노 안에서 천천히 냉각을 시켜주면 이게 이제 펄라이트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풀림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개선이 되느냐, 여기에 보시면 자, 주조나 단조, 기계 가공에 의해서 재료 내부에 생긴 내부 응력을 제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열 처리로 인해서 경화된 재료를 연화시켜주는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또는 가공 또는 공작에 의해서 경화된 재료를 우리가 연화시켜주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속 결정 입자를 우리가 균일화해주고 미세화해주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자, 인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피절삭성을 개선시켜주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풀림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의 이렇게 성질을 개선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풀림 처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3, A1 변태선에서 약 30도에서 50도 정도로 가열을 한 후에 노 안에서 선행을 한다.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 이러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풀림 처리를 하는 목적이 뭐냐? 요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림입니다. 불림은 우리가 한자로는 소준이라고 하는데, 자, 불림이라고 하는 거는 자, A3, 그 다음에 ACM 변태선. 그러니까 자, 여기 0.8%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자, 풀림은 여기 아공석강은 자, 똑같습니다. 자, A3 변태점보다 30에서 50도 더 높은 구간. 그 다음에 이제 풀림은 아까 여기 A1 변태점에서 30에서 50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불림은 A1 변태점이 아니고 여기 ACM보다 30에서 50 정도 더 높은 온도로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불림은 자, A3와 ACM 변태선에서 30에서 50 정도 이상으로 가열한 후에 자, 공기 중에서 방치해서 자연 냉각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이제 풀림은 노 안에서 천천히 우리가 냉각을 시켰는데 이거는 이제 공기 중에서 우리가 자연 냉각을 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게 표현하면 방냉이라고도 합니다. 일부 책에서는 방냉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는데 공기 중에 방치해서 냉각한다. 그래서 방냉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렇게 자, A3에서 ACM 변태선보다 자, 30도에서 50도 정도 높게 가열한 다음에 우리가 자연 중에 방냉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불림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불림은 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불림 처리를 하느냐? 자, 주조 또는 과열 조직을 우리가 미세화시킬 때 우리가 자, 불림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냉간 가공이나 단조 등에 의해서 우리가 재료 내부에 잔류응력이 발생되게 되면 이 잔류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분림 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조직이나 기계적, 물리적 성질 등을 우리가 표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림 처리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분림 처리는 우리가 폴라이트 조직을 이렇게 자 가열해 가지고 자 A3 변태점 이상 가열해 가지고 이제 오스트나이트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자 공기 중에서 방냉시켜 가지고 이제 솔바이트라는 조직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솔바이트 조직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이제 열처리의 조직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담금질입니다. 담금질은 퀼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자로는 소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담금질은 자 요렇게 담금질 온도가 나와 있죠. 그러면 아까 자 풀림처럼 자 공석강에서는 A3 변태선보다 30에서 50, 그 다음에 과공석강에서는 우리가 자 A1 변태선보다 30에서 50도 이상 이렇게 가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담금질하는 방법은 A3, A1 변태선에 30에서 50도 이상으로 이렇게 가열한 후에 물이나 기름이나 염류 속에서 우리가 급냉을, 자, 얘는 급냉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냉각을 시킬 때 우리가 자, 수중, 물이나 이런 데에서 냉각을 시키면 급냉을 시키면 조직 자체가 우리가 단단하고 강도나 경도가 커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 탄소 함량이 0.8%, 그러니까 이제 공석강이겠죠. 그래서 0.8%의 냉각 속도에 따른 우리가 경도 관계를 보시면 우리가 급격하게 냉각시키면 시킬수록 우리가 자 경도 값이 이렇게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각을 천천히 시키면 천천히 시킬수록 경도 값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냉각을 시키면 자 요거는 이제 수중에서 아주 빨리 냉각시켰을 때 이제 오스트나이트 이제 얻을 수 있는 조직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탄소강에서는 이게 되지 않고 이제 다른 탄소강이 아닌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탄소강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냉각을 시키면 얻을 수 있는 게 여기 마르텐사이트, 그 다음에 유중에서는 트루스 타이트. 자, 그래서 발음이 어렵죠? 자, 트루스타이트, 그 다음에 이제 더 천천히 냉각시키면 솔바이트, 그 다음에 이제 퍼라이트나 페라이트 조직 등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가장 큰 경도값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트루스타이트나 솔바이트나 자 페라이트나 포라이트 이렇게 가면 우리가 경도값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순서 자 마르텐사이트, 그 다음에 트루스타이트, 솔바이트, 그 다음에 포라이트, 페라이트 순으로 이렇게 경도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퍼라이트를 가열해서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되는데, 이걸 일정 시간 유지시켜서 우리가 냉각시키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마르텐사이트 조직이나 아니면 마르텐사이트와 트루스타이트가 같이 이렇게 있다든가, 아니면 트루스타이트 그 다음에 솔바이트 이런 조직을 이제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솔바이트라고 하는 거는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공냉하면 나타나는 조직이다. 그래서 자, 솔바이트는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공냉하면 나타나는 조직이고,
자, 페라이트 조직과 시멘타이트 조직이 입상으로 되어 있고 경도와 강도는 마르텐사이트와 퍼라이트 조직의 중간 정도다. 그래서 마르텐사이트와 퍼라이트의 중간 정도의 경도와 강도를 갖고 있고, 자, 알파 고용체 중에 혼합된 시멘타이트는 트루스타이트 경우보다 조대하나 퍼라이트보다는 미세하므로 중간 퍼라이트라고도 우리가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루스타이트는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유중, 그러니까 기름에서 우리가 냉각시키면 나타나는 조직으로 냉각 속도를 마르텐사이트보다 다소 느리게 하여, 자, AR1 변태가 550에서 600도씨에서 생기게 할 때 나타나는 조직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텐사이트보다는 우리가 다소 느리게 이렇게 냉각시켰을 때 나타나는 조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마르텐사이트 보시면, 자, 마르텐사이트는 그러면 윤행보다 더 급냉을 시켰겠죠. 그래서 탄소를 억지로 과포화시킨 상태로 우리가 만든 알파 고용체. 그러니까 탄소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경도나 강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경도나 강도는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르텐사이트는 탄소를 과포화 시켰기 때문에 탄소 함량이 많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다른 조직보다 훨씬 더 경도나 강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탄소강을 오스테나이트 조직으로 한 후에 자, 물에서 우리가 급냉을 해서 얻은 조직이다. 그래서 자, 마르텐사이트가 우리가 가장 더 급냉이 심한 거고, 그 다음에 트루스타이트, 그 다음에 솔바이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급냉되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조직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마르텐사이트는 부식에 대한 저항이 크고 우리가 강자성체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장 강도와 그 다음에 경도가 크지만, 자, 인장 강도와 경도가 크지만 이렇게 강도나 경도가 커지면 그에 반해서 우리가 치성이 크게 되고 연신율이 떨어지는 이러한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 처리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조직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열 처리에 의해서 얻어지는 조직 중에서 경도가 가장 큰 조직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자, 가장 급냉을 시킨 마르텐사이트가 경도가 가장 크게 되고, 그 다음에는 트루스타이트, 그 다음에 솔바이트, 그 다음에 퍼라이트,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 이 순으로 우리가 경도값이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강의 질량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량 효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담금질 할 때 우리가 질량이 작은 재료는 내부와 외부가 온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루 이렇게 열 처리가 되는데, 질량이 큰 부품인 경우에는 우리가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가 생겨 가지고 외부는 우리가 이렇게 경화가 일어나지만 내부는 경화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걸 우리가 간단히 자, 질량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질량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용어나 뜻을 잘 알아놓으시고, 일반적으로 이제 탄소강은 질량 효과가 크고 니켈이나 크롬, 망간, 몰리브덴 등을 첨가한 특수강은 인계 냉각 속도가 늦어지므로 질량 효과가 적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어 중에 심냉 처리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데, 우리가 자, 이것도 참고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심냉 처리라고 하는 거는 담금질 직후에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없애기 위해서 0도씨 이하로 우리가 냉각시키는, 우리가 그러니까 냉각을 일반적으로 뭐 0도씨 이하 아주 낮은 온도까지 이렇게 냉각시켜 가지고 오스테나이트의 조직을 아예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없애는 이러한 처리 방법을 우리가 심냉 처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뜨임입니다. 뜨임은 우리가 소려라고 하는데, 뜨임은 우리가 담금질된 강을 A1 변태점 이하로, 그러니까 A1 변태점 이하, 아까는 전부 다 이상이었죠. 모든 게 뭐
A3, A1 이상, 그 다음에 A3, ACM 이상 뭐 이런 식이었는데, 자, 담금질은 뜨임은 우리가 템퍼링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담금질된 강을 우리가 A1 변태점 이하로 가열한 다음에 공기 중에서 공냉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뜨임은 왜 하느냐? 조직 및 기계적 성질을 안정화시키고, 자, 경도는 조금 낮아지지만, 경도 값은 좀 떨어지지만 인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류 응력을 경감 또는 제거하고 탄성 한계와 항복 강도를 향상시키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자, 근데 이제 뜨임을 하다 보면 뜨임치성이라는 게 이렇게 발생돼요. 그래서 담금질한 강에 연성이나 인성을 주기 위해서 되는 것인데, 뜨임에 의해서 취약하게 돼가지고 충격치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뜨임치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30분이 넘었는데, 자, 하원 열처리라고 하는 거는, 자, 방법은 담금질과 뜨임을 동시에 하는 열처리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A1 변태점 이하의 어느 일정 온도로 유지된 항온욕 중에 급냉하면 관행된 오스테나이트는 잠깐 사이에 우리가 변태가 시작되고 어느 시간 후에 이제 변태가 완료되는데, 이러한 변태를 우리가 항온 변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온 우리가 풀림, 담금질, 뭐 항온 뜨임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 냉각은 우리가 S 곡선은 관행 오스테나이트의 항온 변태 거동을 잘 나타내며, 자, 실용적인 가치가 크지만 보통의 열처리에는 냉각 도중에 변태를 일으킬 때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태의 모양을 S 곡선에서 상상할 수 있지만, 자, S곡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일정 속도에서 냉각할 경우 변태 진행도를 구한 것을 우리가 연속 냉각 변태도 또는 우리가 CCT 곡선 이렇게 얘기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탄소 강의 열처리에 대해서 알아봤고, 우리가 실력 평가는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번씩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